예,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무서TV 서정구 대표 무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위쪽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뭐 이번 주 내내 뭐 비와 눈이 계속 온다고 그러죠. 예,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환절기, 특히 환절기에 감기 걸리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자,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이번 주는 어제와 오늘 이어서 주식장이 별로 좋지가 않죠. 예, 거의 뭐 박스권 뭐 행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단기로 고점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건 코스닥이고, 예, 코스피 단기 고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어저께는 뭐 굉장히 주가가 그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267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2680원 네, 장이 마감됐고요. 오늘은 2657원 79전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자, 내일부터 좀 한 일주일 정도, 그죠? 한 10일 정도는 조정 구간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는 저 PBR주라든지 또는 자사주 소각 그런 나름의 호재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저 PBR주와 자사주 소각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어서 예, 관련주들은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래는 많이 바뀔 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뀔 겁니다. AI라든지 예, 반도체라든지 다른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트렌드가 이제는 예, 바뀌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러한 트렌드 변화가 올 때마다 내가 그때 그 주식을 매수를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요, 반복적으로 강조 드리는 말씀은 미래에 올 것이 뻔한 그런 트렌드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조금씩은. 그죠? 자,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이 기업의 성장과 수익과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뭐 정액 투자의 법칙을 써도 되죠. 차곡차곡 조금씩 예, 사모아 나가다가 시세가 불출이 되었을 때 큰 수익을 아무래도 조금씩 계속 사모으다 보면 여러분들 포트에는 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겠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늘어갔을 때 이제 시세 불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에 그런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종목을 매수해서 바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가격이 더 싸졌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로 매수를 해서 따박따박 그죠? 예, 모아가는 예, 그런 방법을 쓴다면 한 번의 시세 불출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자, 이건 물론 코스피 지수입니다만은 내가 이때 매수를 했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종목이라면, 자, 근데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조금 매수하고요, 여기도 조금 매수하고 또 조금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단가가 보통 한 요 정도의 단가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투자한 금액은 수량은 더 늘어나고 투자한 금액이 더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또 시세 불출을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에 이 시점에서 매수한 것보다, 그죠? 처음에 이 시점에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시점까지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계속적으로 사모았다 그러면, 그죠? 투자한 금액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수익금은 더 클 겁니다. 그죠? 예, 그렇죠. 물론 뭐 결과론적입니다만은. 자, 그런데 저는 우리 많은 회원분들이나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좋은 종목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목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있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을 분석을 했더니 이 기업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더라. 그리고 꾸준히 성장을 할 것 같다 해서 뭐 요즘에 우리가 매수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물타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시점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 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바로 확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기업을 분석했을 때 너무너무 이 기업은 좋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내가 추가로 조금씩 따박따박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내가 4번 정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따박따박 모아간다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중간보다는 조금 밑의 단가로 형성이 될 겁니다. 당연히. 자, 그래 되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다 낼 수가 있겠죠. 처음에 매수했던 자리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금액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1000만 원이 들어갔다. 자, 근데 뒤에 300도 들어가고 500도 들어가고 또 1000만 원 한번 더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때 투자했던 금액은 1000만 원에서 주가의 수익을 내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수익이 나게 되면 2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그냥 덜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덜컥 하고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짜박짜박 사모아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한 금액 여기서부터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28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구사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그 기업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첫 번째는 재무제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PO라든지 PBR 또는 수익성 지표인 ROA, ROE 그리고 유보율이라든지 또는 뭐 안정성 원리에서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동 비율이라든지 등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 상에는 뭐 최종적으로 매출액의 증가 폭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수익성 지표도 당연히 보게 될 건데요. 자, 그런 기업을 분석을 했을 때 그 기업이 큰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분석은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트렌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이 미래는 과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떠한 그 테마를 타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의 트렌드가 아닐 때는 아무래도 조금 도태될 수밖에 없고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느냐, 그 트렌드를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 2024년 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로봇 관련주는 뭐 작년부터 제가 6개 정도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로봇이라든지 AI 관련 종목,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우주항공, 이와 같은 기업들은, 그리고 스마트폰, 그죠? AI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6G 관련주라든지 이와 같은 업종들은요, 미래에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래에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테마에 구성이 되어 있는 기업 위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장의 수익은 바로 내줄 수도 있겠지만요, 그 시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곡차곡 뭐 수익이 지금 나지 않고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다, 거기 이 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했을 때는 짜박 모아나가는 그런 투자의 방식을 여러분들한테는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배 같다 30배 같다 그런 뭐 황당무계한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 제가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기업을 발굴을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뭐 10배 20배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큰 성과를 이뤘다, 이런 거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양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무분별하게 수많은 그런 이제 PR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저한테도 뭐 좋은 방이 있다 뭐 해서 뭐 문자를 남겨달라, 이런 뭐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다 차단을 해놨는데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자꾸 팔랑귀가 되어 가지고 속고 또 뭐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그렇게 투자까지는 여러분들을 하는 것은 제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전문가들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나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어서 투자를 어떠한 종목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개인적인 개별로 다 다르니까요. 어쨌든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그 기업이 지금 현재와 미래의 트렌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두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분석으로 지지선이 어딘지, 저항선이 어딘지, 그리고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방에 뭐 상한가 가고, 저도요 한 번을 사자마자 상한가 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기대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더라. 예, 그런 거는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자, 그런데 너무 그런 것에 기대를 하시거나 그 목표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근절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2024년 그리고 내년에 2025년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큰 그림에 봤을 때는 따박따박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죠? 예,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 그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자,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말이죠.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이런 말들이 되게 뭐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분명히 2023년 작년 7월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주식 투자에서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조금은 박스권이라든지 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겠지만 크게 무너지는 자리는 아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 기간은 좀 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시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제는 뭐 주식 투자를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역시나 뭐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조정을 한번 받기는 했지만 다시금 그 이상으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큰 그림을 그리시고요. 투자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방에 치솟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를 하시면서 그게 목표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대하는 거는 괜찮죠. 기대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는 여러분들이 가장 올바른 거다. 한 번만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 분석상의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이 현재와 미래, 현재 과거를 볼 필요는 없죠. 현재와 미래의 트렌드를 확인을 하시고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 사는 게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내가 그런 판단해서 매수 타임이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도 내려가더라. 그럼 따박따박 조금씩 처음에 뭐 1000만원이 들어갔다면 뒤에는 뭐 300만원이 들어가도 되고요. 30만원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싸지면 계속적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요, 그 기업에 맞는 트렌드의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처음 투자한 금액보다는 많을 거니까 나름의 시세 차익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투자를 했는데 실수로요, 요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내가 이 기업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까지 올라갔더라. 물론 이거는 코스피 차트입니다만은 굉장히 그럴 때는요, 뭐 그렇죠. 잘하신 거죠. 그죠? 뭐 샀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것도 상승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간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뭐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수익을 내면 이거는 기분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고요, 목표를 잡고 투자를 하시면은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요. 그래요, 저도 좋아요. 이렇게 사자마자 상한가 가고요, 이렇게 치솟는 게 좋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거는 뭐 우리 전문가들의 영역이고요. 물론 100% 맞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확률이 얼마만큼 더 높냐 낮냐 뭐 이런 차이는 예, 조금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확률은 끄집어 올리되 이걸 기본적으로 목표를 삼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 뭐 우후죽순 많이 생겨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로 말씀을, 투자하는 방법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주로 이제 할 게 뭐냐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우리가 뭐 여기에는 뭐 도심 항공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드론 택시라든지 뭐 드론 관련, 그죠? 그리고 뭐 우주 항공 관련, 우주 항공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어쨌든 우리가 좀 꽉 막힌 이 도로에서 날아다니는, 그죠? 예, 그런 드론 관련 종목이기도 하겠죠. 예전에 한번 비슷한 거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요즘 조금 대두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한 주식을 UA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UAM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 무소TV 뭐라고 할까요? 홈피에 제가 똑같이 UAM 관련주 이렇게 해가지고 띄워놨는데요. 예, 어쨌든 예,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무소TV 이거는 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예, 이게 지금 띄워져 버렸네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오늘은 UAM, 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UAM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예측과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종목을 가져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그냥 UAM이라고 할게요. UAM 관련 종목들은요, 막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떠서 다녀야 되니까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LIG 넥스원 뭐 또는 뭐 통신 수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원활한 통신 수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 뭐 텔레콤이라든지 또는 LG U+라든지 KT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무인이기 때문에, 무인입니다. 드론 택시는요 운전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사람 정도가 타면, 물론 뭐 2인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입력을 하게 되면요, 도착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아마 정거장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자율이라고요. 자율적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운전수 조종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체제가 반드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이 최대한 빨리 이렇게 전송이 되어서 주파수라든지 통신 체제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6G가 기본이 돼야 될 겁니다. 기반이. 물론 뭐 5G로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6G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근데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히 선박 있죠. 선박을 자율 운항을 할 수 있도록 AI 인공지능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는데 뭐 사고가 나는 사례, 그리고 자동차가 나왔는데 사고가 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테슬라겠죠. 이 테슬라에서도 테스팅도 하고 하는데 사고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UAM은요 그저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정도가 완성이 되었고 3단계가 지금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3단계 정도가 아니냐, 뭐 반자율주행 정도예요. 예, 그 정도고요. 4단계 정도가 되어야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4단계가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구성이 좀 되기는 힘들다. 현재까지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2025년 바로 내년이죠. 내년 연말까지 모든 테스트와 상용화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는 나왔습니다만 어떤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이걸 선호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트럭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관련해서 중국 제품들이 사실은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주가 바로 트럭입니다. 트럭인데 트럭하고 건설 장비, 지게차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인데
승용차도 처음에는 들어오려고 했는데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단 중국에서 들어오는 도시왕국 모빌리티 관련해 UAM 관련해서 자동차는 일단은 수입을 통제를 했습니다. 막았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성 단계는 아닐 것인데, 일단 우리나라 국가 정부에서는요 2025년까지는 상용화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시험 운행을 진행하다가 2026년이나 2027년에는 완전 대중화를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조금 그렇냐면 사건 사고 사례가 너무 많다. 잠정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요 5세대로 진입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3세대가 끝나가고 있고, 관련 기관들에서는 이제는 4단계에 이제 돌입을 했고, 4단계가 완성이 되면 자율주행으로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모빌리티는요 5세대입니다. 5세대. 자, 5세대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정말 버튼 하나로 모든 게 통제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건데, 그때는 반드시 뭐 6G라든지 이렇게 완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요. 왜 그러면 지금 미리 UAM 관련주에 대해서 방송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일단은 어떤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항공우주도 당연히 UAM 관련주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를 지금 UAM 하나만 보게 되면 조금은 이른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기 때문에 언제 테마성을 가지고 올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항공우주는요 또 방산 테마도 들어가죠.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도 들어가고 위성 테마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UAM 관련주로서 들어가겠죠. 왜? 일단 항공기처럼 떠서 다니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가지 테마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 하나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가지 테마가 있던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를 들면요,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요 말 그대로 방산업체입니다. 근데 방산업 테마도 있지만 UAM 관련 테마주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AM 관련주가 너무 이른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언제 테마성이 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것만 테마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테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선도적으로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테마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UAM 관련주는 되게 많습니다.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3대 통신사, 그리고 현대건설, 대한항공도 있고요. 서현이와 하나시스템, 제주항공, 한국카본, 그리고 통신 아까 U+하고 다 했죠. SK나 KT, 그리고 퍼스텍이나 네온테크, 그리고 남성이라는 기업까지요. 무수히 많습니다. 이 기업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데요. 미리 이러한 기업들은요 다른 테마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통신업체 같은 경우는 6G가 될 것이고, 일반 자율주행도 될 것이고, 그리고 UAM 관련주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테마를 탈 수 있는 여러 테마를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꼭 이 관련한 테마가 안 가더라도 다른 테마도 있으니까, 그리고 행여나 이 테마까지 함께 하게 된다면 더더욱더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UAM은 현재까지는 자율주행에서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뜨는 거예요. 날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인기가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제가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된 것 같고요. 종목을 하나하나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 5프로라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5프로라는 종목인데, 자, 이 회사가 지금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업종포는 뭐 73.4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주 현황은 이와 같고요. 이 회사는 자사주가 0.91%, 1% 내외죠. 그죠? 조금
적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요. 여기에 보면 이 기업은 그죠 나옵니다. 광계측기기, 광섬유, 관성 센서라고 하죠. 그죠? 관성 센서. 그리고 자동차 제조 장비에도 들어가고요.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 매출액은 꾸준하게 157, 147, 184, 194억으로 조금씩 뭐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올해 예상치 작년에는 당기순 손실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요. 당기순 손실이 기었기 때문에 ROA와 ROE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익도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올해는 이익이 손실이 아니라 당기순 이익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당기순 이익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면요. 지금 현재 예상되는 EPS가 86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86원. 자, 그러면 우리가 퍼를 한번 구해보면 지금 주가 3,675원에서 자, 나누기 86원을 하게 되면요. 퍼가 42.7 정도가 됩니다. 자, 물론 여기 제시되어 있는 업종 퍼가 73.40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퍼가 없죠. 예, 작년에 손실을 기록해서 그렇고요. 올해는 이익으로 예상이 된다면 퍼가 42 정도 나옵니다. 지금 주가 기준요. 자, 물론 뭐 이 퍼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는 집니다만 일단 업종 퍼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상에 올해는 다시 이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게 그래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이익률은 작은 게 아니죠. 이익률은 매출 194억에서 당기순 이익은 28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가 초과하죠. 예. 그리고 영업이익도 10%를 초과합니다. 자,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와 굉장히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을 하고요. 자, 그러나 이 기업의 안정성은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요. 부채 비율을 보면요. 이 기업이 작년까지 36.33인데 올해는 아마도 올해라는 것은 2023년입니다. 2023년 3, 4분기에는 29.50으로 부채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 5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안정성은 확보를 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뭐 유보율은 787.57이지만 올해 3, 4분기에는 851.18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익이 나면 뭐 다른 이유에서 유보율도 오르고 내릴 수는 있는데요. 일단 유보율도 안정세를 가지고 있다. ROA와 ROE가 이렇게 잘 구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제일 지금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 경영자는요 어디에 중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 마진율 자체가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매출을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이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프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점유율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점유율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뭐 이거는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업이든지 R&D는 중요하다. 연구개발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이 기업이 성장을 해서 주가 상승 또는 이 기업이 탄탄대로를 가려면 이 매출의 성장폭이 좀 더 돼요. 그래서 점유율을 끄집어 올려야 된다. 그 끄집어 올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를 연구개발부 사업부를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이 기업은 폭발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인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R&D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보수적보다는 조금 이 기업은 진보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요 물론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사업부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차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뭐 1월 전부터 이렇게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원님께 말씀드릴 때는 요 시점이죠. 요 시점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바로 요 시점에서 예, 매수 타임이 왔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큰 주가 차트에서는 이평선이 잘 수렴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뭐 당분간은 조금 조정의 구간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종목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요 구역 내에서 조금 주가가 움직여 준다면 한 번 더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추이를 지켜보고 이 라인이 최소한 요 밑에 있는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예, 그런 주가의 형태를 가지고 간다면 매수 타임 때 잘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요 라인 대략 3,400원대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예, 드릴게요. 비가 자꾸 주룩주룩 자꾸 내리네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요, 하나시스템입니다. 이런 기업은요, 기업 분석할 필요가 없죠. 자, 하나시스템이 올해 당기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작년에 매출 기준이 뭐 하나시스템 모르시는 분이 없죠. 자, 1조 6천억 이거 한번 보세요. 매출이 1조 6천억, 2조 원, 2조 1천억, 대략 2조 뭐 2천억. 그 다음에 2023년에는 2조 4천억입니다. 뭐 그리고요, 영업이익이 2022년 기준에는 240억에서 올해 예상 2023년 확정치 P죠. P 잠정 실적이 928억이 나왔고요. 와우, 당기순이익이요. 작년에는 손실이었는데 2022년에는 2023년에는 3,256억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엄청 저평가의 기로에 들어가겠죠. 예, EPS 1724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16,640원이거든요. 자, 근데 EPS가 1724원이다.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퍼는요 9.6 정도가 됩니다. 자, 9.6 정도가 된다. 자, 근데 이 기업의 업종 퍼는 12.81인데 9.65 정도로 퍼가 굉장히 저평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 기업의 주가는 지금 가격도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하나시스템 기억들 아시죠?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얼마나 이 2022년부터였죠. 2022년부터 제가 3, 4월 그죠? 그 즈음이었나요? 그때부터 얼마나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당연히 하나자가 들어가면, 한화가 들어가면요, 방산업입니다. 방산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군사장비, 그죠? 방산 부분 아웃소싱 뭐 하고요. 또 군 위성 통제 체계, 전술정보통신 체제, 예, 이런 것들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방산업의 거의 뭐 99.9%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산업이 요즘 뭐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아랍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동유럽이든 뭐 그런 국가들이,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무기를 사려고요 엄청나게 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가 아니고요, 예, 사겠다, 이런 식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이죠. 우리나라 기업이 그죠, 외화를 벌어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시스템 이런 기업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파느냐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모든 종목이 똑같지 않느냐,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고, 그거만 뭐 알면 다 하겠지. 아니라 상승 여력이 있어야 되죠. 하락만 하는 종목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요? 그러면 고점에서 사서 뭐 저점에서 팔 겁니까? 그러면 손실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 이러한 기업은 굉장히 안정성이 있단 말입니다. 안정성이.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실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길래 여기에 매수를 했다고 쳐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또 이 금액만큼은 아니더라도 따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박. 자,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중간보다 조금 떨어지는 가격이 평균 단가가 될 거니까, 그죠? 충분히 수익을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성향, 투자 성향 다들 뭐 제각각 이렇게 다들 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의 뭐 한 방에 뭐 삼성하고, 그죠? 한 방에 그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도 늘 그게 이제 프레임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생활화가 돼야 되고 투자의 일상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몰라요. 이 종목 자체가 뭐 가지고 매수를 해서 걱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 자, 우리가 잠시 타임에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 자, 삼성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에 샀냐 하니 79,000, 8만원에 샀다. 자, 근데 지금 73,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걸 왜 걱정하죠?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손실 났다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 여기서 샀으면요, 또 떨어지더라. 그럼 이쯤에서 조금 사고요. 또 이쯤 조금 사고요. 이쯤 조금 사시면 되죠. 그죠? 계속 사모아 나가면 되죠. 이런 종목을 왜 걱정을 하시는 거죠? 물론 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우리가 1997년도 IMF를 겪을 때 그런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도요, 저는 또 따박따박 삽니다. 예, 결국은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물론 뭐 폐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 아까 하나시스템, 하나 같은 그런 그룹의 뭐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투자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저는 조금 가감하게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는 하시지 마시고, 우리 회원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손절가가 없습니다. 왜 손절을 왜 합니까? 처음부터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분석을 해서 들어가서 안정감 있는 회사, 저로 인해서 따박따박 조금씩 더 사세요 라는 말씀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손절하세요, 손절가 이 이상 떨어지면 손절하세요 라는 종목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투자세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다른 그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어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손절가를 설정하는 것은 그분의 이제 투자 프레임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됐다, 맞다 이런 말씀은 저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과 투자 방식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안 그렇겠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종목을 골라서 안정성이 있는 어떤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종목을 믿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면 왜 투자를 하는 거냐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재무제표와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하고 산업 트렌드도 분석을 하고 경제지표도 분석을 하고요. 경제적 어떤 데이터들을 꼼꼼하게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믿고 확인하고 해서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요, 한번 투자하게 되면 짜박짜박 이렇게 모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투자 방송, 주식 투자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손절가를 설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은 아니다. 트렌드에 맞게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면 끝까지 그 기업이 수익을 날 때까지 믿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자녀분이 사법고시를 준비를 한대요. 물론 지금은 로스쿨이겠지만요. 특정 뭐 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한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그 아기를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잘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토닥거려 주는 겁니다. 똑같아요. 주식 투자도 내가 그렇게 꼼꼼하고 깐깐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이 기업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요, 그걸 잘라내거나 하지 마세요. 기다려 주세요. 오히려 믿고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거다. 예, 그렇다면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가치 분석과 트렌드 분석과 경제 어떤 데이터 분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최소한의 재무제표 분석 정도는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투자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이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뭐 하나시스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격도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고요. 정상 가격보다 조금 낮은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21,000원대
전고점 가격 대비가 딱 맞지 않을까 지금 공교롭게도 그죠. 자 이걸 돌파할지 안 아니면 여기서 상승을 하고 다시 쌍봉을 만들고 조정을 받을지 그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적절 가격은요, 적정 가격은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의 프레임을 잘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퍼스텍이 맞나요? 예,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도요, 예,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관련 종목인데요. 자, 우리 앞전 두 종목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 기업은 관련되어 있는 업종퍼가 업종퍼가요 이렇게 100이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이만큼이나 지금 퍼가 이렇게 90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퍼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작년 실적입니다. 작년 실적 EPS로 나눈 값이죠. 여기 나와 있는 주가에서 작년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한 EPS를 나눈 값이에요. 여기에서 주당 순이익 EPS를 나눈 값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근데 올해는 당연히 실적이 달라질 거니까 그죠? 실적이 달라지면 여기서 구해지는 가격이 다를 겁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아직 4, 4분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3, 4분기 실적에서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작년 3, 4분기까지 3, 4분기까지죠. 10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대충 계산하다 보면 1150억 정도 되겠네요. 작년과 매출 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문제가 있다 크게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이 다소 좀 높은 게 흠이죠. 예, 부채 비율.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그러면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라든지 환차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영업의 수익이 올라가면 오히려 더 증가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예전보다는 떨어졌어요. 304%에서 2022년 연말 기준은 272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또 이렇게 3, 4분기 2023년 3, 4분기에는 부채 비율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업종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사실은요 좀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이 부채 비율은 만족시키기가 조금 힘들다. 그리고 유보율이 86, 81 그리고 2022년 136까지 갔다가 작년 3, 4분기까지는 147. 이 유보율도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향후에는 이익이 계속 구현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여력은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 두 회사보다는 부채 비율이 좀 많이 높고요. 유보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앞 두 개 회사의 안정성보다는 이 회사는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예,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이런 재무제표가 앞 두 종목보다는 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예, 이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재무제표 분석에서는 그만한 큰 메리트를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평선을 수렴을 하면서 이평선을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다소 좀 조정 구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자, 지지선은 요 정도 라인 3100원대가 지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보시면은 뭐 저항선은 4000원대 정도 됩니다. 자, 당분간은 요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3300원, 3100원에서 4000원 사이. 자, 그러나 조금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나마 다소 이번 주는 조정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내일 당장, 내일 모레 당장 이런 게 아니라 조금 한 일주일여간 정도는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져요. 그리고 3100원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또 요 박스권 안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다음 달 말일까지는 뭐 실적이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어쨌든 나오고 난 이후의 모습은 또 올해는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 그렇게 한번 지켜볼 만은 하다. 자, 그러나 앞 두 회사보다는 안정성과 수익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걸 안 보여드리네요. 자, 이 회사도 방위 산업입니다. 방위.
그죠? 방위 산업입니다. 그게 바로 주입니다. 주. 그리고 T50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고등 훈련기거든요. 이거 운전하고 조종하고 그다음에 FA50 그리고 KF21 또는 F16, F15 이런 전투기들의 연습을 하는 그런 고등 훈련기입니다. 자, 수리온 아시죠? 이게 헬리콥터인가? 그렇죠?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자, 전부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디에 좀 가까워요? 예, 그렇습니다. 방위 산업체, 군사업체 여기에 거의 그 제품만 거의 찍어낸다 이렇게 봐도 예, 무관할 정도로 방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퍼스텍은 방산업 하면요 테마가 제일 크게 이 회사가 테마가 가장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 부분이 당연히 방산업입니다. 자, 근데 이 회사도 일단의 도심 항공모빌 왜냐요? 로켓이잖아요. 뜨잖아요. 뜨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공이니까 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테마에 같이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위산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는 다 비밀입니다. 보안사항이거든요. 이 회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납품하는 어떤 철제류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안이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찾기에는 거의 힘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차트 모양은요 바닥권을 잘 형성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향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으나 기업의 재무제표상은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 오늘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UAM에 대해서 방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관련된 그런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로켓이니까요, 미사일이니까, 포탄이니까 어쨌든 추진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를 함께 한다.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항공우주는요, 제가 요 앞전에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항공 관련주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전의 유튜브를 보시면 충분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천의 우주항공청입니까? 예, 그게 이제 뭐 결정은 났죠. 예, 결정이 다 났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항공우주는 장기간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안정성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줘요. KF21도 또 어떤 식으로 더욱더 개발이 완료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우주항공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요, 예,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기업이 되어야 된다. 삼성전자처럼. 예,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방위산업체도 들어가죠. FA50이나 KF21 그리고 위성 관련 이런 종목에도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은 뭐 굳이 분석을 하지 않고요. 앞에 유튜브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즈 항공도요.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그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들어갑니다. 일단은 날아다녀야 되니까, 그죠? 날개를 달고 날아다녀야 되니까 여기에 뭐 UAM 관련주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회사가요 굉장히 좀 부실해요. 그죠?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앞전에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이런 기업은 뭐 차라리 이 기업에 투자할 바에는 이 회사가 망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똑같은 한국항공우주나 차라리 대한항공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 또는 제주항공, 그죠? 이런 기업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다른 종목도 있는데, 그죠? 굳이 이 테마에 이 기업을 들어가냐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요, 재무제표가 깨끗하게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있어요. 차라리 똑같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를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제주항공이 낫겠죠.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물론 주가가 제주항공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한 상태라 투자하세요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200% 이상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만 이왕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 기업보다는 이런 기업이 낫죠. 그리고 뭐 대한항공, 그죠? 대한항공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자, 차라리 우리나라 1등 뭐 항공사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예. 2023년은 2022년에 비해서 이렇게 실적은 떨어졌습니다만은 깨끗합니다. 그죠? 깨끗하잖아요. 예, 굉장히 깨끗하죠. 예, 이런 기업에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항공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2년에는 보복 관광이었죠. 보복 관광.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 억누러졌던 그런 관광 그런 관련도 있을 것이고요. 뭐 유통 관련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매출은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둘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우리나라 1등 항공입니다. 1등 항공. 자, 그런데요. 대표님,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쯤에 매수를 했다고 칠게요. 자, 그래서 물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격이 있어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사세요. 계속 사시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만약에 부도가 상장 폐지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뭐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인수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주항공도 있고 뭐 TA항공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부산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축들인 1등 항공사입니다. 그죠? 가장 그 항공 그 뭐라고 할까요? 루트들도 굉장히 많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을 빼놓고 어떻게 항공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내가 항공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대한항공 들어가면 되죠. 이 대한항공도요, 방위 산업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방산업에 들어갑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에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다른 항공사의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항공 나온 김에 보시면은 이평선도 잘 수렴해서 가고 있고요. 지지선은 22,000원대가 이제는 되지 않겠느냐. 예, 22,000원대가 지지선이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봐지고요. 전 고점이 24,000원 뚫으면 당연히 26,000원 그 다음 고점 이렇게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은요, 물론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 단기 투자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력과 능력만 구비한다면 충분히 해서 많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 토대는, 기본 뿌리는 중장기 투자, 그 기업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재산들인데 이 재산들을 함부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또는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거기에 대한 것은 위험성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면서 안전한 투자를 하시길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단타 쳤다가 손절했다가 단타 쳤다가 수익 냈다가 또 손절했다가 수익 냈다가 수익 냈다가 수익 냈다가 손절했다가 반복해 보세요. 결국은요, 그런 식으로 수익 났다가 손절 났다가 수익 났다가 손절 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면 큰 수익은 결국은 기대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중장기 투자를 가지고 똑같이 2, 3년을 했다고 하면 중장기 투자가요,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단기 투자가 이 단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저도 단기 투자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에게 단타도 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프레임은요, 뭘 가지고 가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프레임은 중장기 투자를, 가치 투자를 하시는 걸 기본 프레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능력선에서 단기 투자도 열심히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되는 건 더더욱더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요.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 이야기. 서현이화라는 종목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서현이화. 자, 서현이화라는 종목이 근래 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을까? 예, 이 종목이 왜 보려고 제가 하느냐면 나름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저 PBR주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 근래에 지금 이런 모습을 100%는 아닙니다만 근래에 이런 모습 주가 차트를 보여주는 것은 저 PBR주다. 자, 그래서 0.78 정도 나와 있죠. 자, 이 회사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회사는 그냥 탄탄대로죠. 아까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시스템 설명하듯이 똑같습니다. 예, 탄탄대로죠. 예, 매출이 2022년,
2021년에 비해서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은 뭐 의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요. 올해 2023년 기준으로 한번 펄을 구해보면요, 여러분들 황당하실 텐데요, 지금 주가가 2450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EPS가 예상되는 EPS가 5357원이에요 그러면 퍼가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퍼가 3.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업종 퍼는 13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략 이 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분의 1 가격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사실은 좀 많이 싼 편입니다. 정말 많이 싼 편이거든요. 외국인 비중도 1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도 보유는 하지만 5600주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서현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예전에 대선 테마주 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예, 서현이라는 종목. 자, 이 기업이 48.70을 보유하고 있다. 예, 안전한 모업체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2022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상승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다시금 떨어져서 다시 상승을 했고요. 기술적 반등을 했고 지금은 저 PBR주로 꿈틀거렸다가 저 PBR주는 이제는 더 이상 테마성은 없어요. 지금 또 저 PBR 종목 찾는다고 물론 뭐 한 번 더 올 수는 있겠죠. 근데 한 번 간 거보다는 두 번째는 뭐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 저 PBR주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자, 어쨌든 지금 가격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서현이와 같은 종목은 뭐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뭐 이런 분은 또 대표님 그러면 제가요 3만원에 이렇게 사가 29,000원에 물렸다. 29,000원에 사가지고 물렸다. 그럼 뭐 지금 어떻게 들고 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종목은요 그냥 저 지금 가격 여기에요. 그죠? 또 사세요. 그냥 또 사시고 또 사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가격대가 아주 따박따박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량을 늘려간다면 단가라든지 투자 금액이 조금씩 커질 겁니다. 그죠? 예, 커질 거예요. 그러나 단가도 같이 떨어질 겁니다. 그죠? 이 정도로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바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평가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이 재무제표가 분식 얘기를 했다든지 거짓으로 꾸며졌다 그러면 답은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뭘 연구하느냐면 어떻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냐면 그 기업의 회계 부정 그리고 분식 회계에 관련돼 있는 그런 연구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었거든요. 물론 어떤 기업의 특정 지표를 보면 분식회계 확률 100%는 맞출 수가 없죠. 분식회계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제가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료 방송 시간에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기업은 안정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업에 그럼 투자하실 겁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 안 하시고 그죠? 이런 안정적인 기업도요. 예전에는요. 이런 안정적인 기업도요. 무려 주가가 6,000원대에서 3만원 그죠? 5배가 뛰는 그런 뭐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정적인 기업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수익을 기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예, 물론 뭐 우리가 3만원 까지 가서 이렇게 매도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런 식의 좋은 기업들도 이렇게 수익을 잘 내준다. 예. 대략 뭐 1년이 채 안 됐죠. 5배가 간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단기 급등에만 저도 단기 급등에서 수익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단기 급등에만 몰입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습관은 프레임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수익도 기대하시고요. 기본 프레임은 중장기 투자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 무방이 좀 뭐 1시간요 지금 다 돼 버렸네요.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우리 저희 무소TV 홈피인데요. 무소TV에는 오늘도 조금 있으면 우리 진금성부님 그리고 뭐 김 실장님, 황 소장님 그리고 김희천 대표님께서 무료 방송을
늘 한 번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이라도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매일 하는 거죠. 뭐 제 같은 경우는 지금에는 화목인데요. 나중에는 하루 정도 또 더 늘릴 거고요. 또 나중에는 일주일 월화수목금 주중 내내 이렇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투자에 대해서 소스를 받는다든지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저희 무수TV에 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무료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도움을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의 기회도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이렇게 뭐 오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은데 건강에들 유의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에 대해서 관련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무수TV 서정구 대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